오늘은 정숙부터 합시다. 나는 솔로라는 시험을 치기로 한 이상 내가 여기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엔 슬슬슬해서 이제 과목을 쭉 타진해봐야지. 영식은 무슨 전기기술사. 전기기술사는 나는 안 맞네. 영어. 이거는 나랑 얘랑 문과 시험이냐? 오케이, 이건 나랑 맞아. 그래서 이제 문과로 시험 치는 거죠. 이과는 잘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애초에 이제 시험 그 리스트 보면서 포기했던 과목이 영식, 그리고 영철, 그리고 약간은 영수. 어쩌면 광수가 조금 있었을지도. 나는 영어 시험을 치는 거고, 이 시험을 치기로 했으면 이 안에서 이제 1등 해야지. 정숙 씨가 어쨌든 유혹의 기술이죠.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약간 삐뚤어진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애초에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의미의 사랑이잖아. 근데 정숙님의 그런 쟁취 욕구가 영호님을 쟁취하고 식는다라고 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호 씨는 생각보다 굉장히 노련하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정숙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호님의 그 연상 누님이 잠수를 탔다는 이유는 영호를 보면 영호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호가 마성의 남자여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랑 머리로는 헤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헤어지자 말을 못해. 가가지고 또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 다정한 말, 멋진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목까지 올랐다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결혼하려는, 아니면 뭐 결혼을 한 상태인,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영호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영호의 어떤 점이 노련하다고 봤냐고, 정숙이 눈앞에서 그렇게 어필을 하는데 저기서 저 정도 정신을 차리고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여유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는 저런 상황에 안 가는 사람과 저런 상황에 가는 사람의 차이지, 저런 유혹에 그 순간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영호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노련하고, 그리고 영호의 노련함이 또 빛났던 순간은 그 순간 정숙이 원하는 말을 들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말하는 것. 물론 뭐 현실이라면 그 정도 거짓말 할 수 있지.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영호의 거짓말을 보면 충격 먹지. 영호님의 저런 정도의 거짓말도 실은 일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내 앞에서 저렇게 눈동자 한 번 안 들리고 말했던 그 사람의 말에 20%에서 한 50%까지 거짓말이 섞여 있을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지. 일상에서 저런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난 생각해. 저 정도까지 노련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저 정도 거짓말을 시도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시도할 때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버릇이 나오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너 자연스럽지 않아, 거짓말이야, 이렇게 못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을 캐치하려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의 거짓말임을 캐치를 못해. 정숙님보다 영훈님이 본투 노련합니다. 순자한테도 애매하게 말했지. 정숙이 아니었으면 순자 씨랑 영호 씨가 나는 솔로 안에서 잘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랜덤 데이트로도 만나고 여기 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우연히 계속 마주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영호가 순자를 봤을 때 이성적으로 엄청 끌리진 않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영호가 그동안에 만나왔던 그런 화려하고 영호의 표현대로 다이나믹한 연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순자와의 연애는 무슨 뭐 애들 소꿉장난 같은 느낌일 거야. 알만한 사람이 지금 우리 만난 지 뭐 2번 대화했는데 손도 안 잡아?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지. 그렇지만 영호도 머리로는 알고 있을 거야.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만 결국 어떤 욕망의 이끌림, 그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구나. 특히나 이제 키 크고 잘생긴 그런, 그러니까 덩치가 있고 키가 크고 노안인 존잘남들은 의외로 어려서부터 약간의 그런 어떤 성추행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남자들이 더 나쁜 행동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하면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여자분들 중에 일부는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을 범죄라는 인식이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존잘남한테는 그게 몰리는 경우가 있어. 영호는 특히나 그런 거를 즐기고, 예를 들어서 그 자만추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만추로 가면 그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접근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성추행을 하고 도망친단 말이야. 물론 당연히 잘못이야. 당연히 범죄고 이 범죄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지. 그런데 도망가? 근데 거기서 여성분은 그걸, 그 중에는 내가 이거를 하면 얘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경향이 또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건 존잘남들의 얘기야. 나는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표현을 해도 그냥 안 그런다는 거지. 살 빠지고 이제 거기서 화려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늦바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영호가 겪었던 그 자만추의 공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자만추의 공간은
낯솔과는 다르게 카메라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술기운에 의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엄청나게 존잘남이 아니어도 영호는 일단 덩치가 좋아. 키도 크고 그리고 얼굴도 하얗기 때문에 조명빨도 잘 받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상위 포식자였을 수 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냥 원탑이었을 수 있지. 그러면 거기에 계신 뭔가 남자를 그날 밤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공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1년이면 10번이 넘는 그런 어떤 유혹을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 영호 입장에서는 정숙은 그렇게 막 특별한 케이스는 아닌데 문제는 여기는 나는 솔로야. 그 공간의 구분을 해야지. 그 차이를 알아야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실은 그동안엔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면 그거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야. 근데 그 세계를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될 줄 몰랐지. 심리대 LBC 채널에서 뭐 나이트나 클럽에서 아니면 원팅 술집에서 만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었잖아요. 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만날지 몰랐다. 이게 마치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막 물질 세계와 굉장히 작은 그 분자 간의 세계가 만나는 곳이 있잖아요. 블랙홀이잖아. 그 마치 블랙홀의 문제를 풀고 있는 그게 낯솔의 이식기의 영호 정숙인가? 다른 세계가 만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영호 씨가 그동안에 뭔가 즐거움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 순자와는 다른 세계야. 순자 씨는 비타민 드세요 하고 건네주는 게 최고인데 영호 씨가 나이트를 한 번도 가본 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나이트 가가지고 아유 나이트 와서 춤추느라고 힘드셨죠? 아 이거 비타민 하나 드세요. 개뿔 먹히겠어? 먹힐 수도 있지. 너무 신선해서. 너무 황당해서 먹힐지도 모르지. 거기서는 아유 손 이쁘네 하면서 손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뭐 이렇게 야한 얘기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울 거 아니야. 이게 어린 나이에 가는 거 말고 한 3, 40대 경우에는 그런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서로가 목적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일이란 말이야. 그런 거를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영호는 지금 정숙의 저 정도 플러팅은 귀여운 정도 수준이면 저것보다 훨씬 이상해. 그러니까 영호의 그런 외적 자신감 그리고 말에서의 뛰어남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상대를 유혹해 할 수 있는 그런 자만추의 공간이 영호의 주 필드였지. 영호의 주 필드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야. 미시 세계가 눈에 보이게 돼서 좀 이질감이 있지. 나이트가 퇴폐적이진 않지. 근데 이제 나이트에서 이제 퇴폐적으로 노는 경우들이 있지. 영호님은 나이트에서도 퇴폐적이지 않고 딱 이렇게 바른 모습이니까 더 수요가 있었을 수 있고. 근데 저 유혹이 먹히는 공간을 생각해보면 뭐 먹여줘 이러는 것도 실은. 저게 가능한 건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쳐져서 대학교 MT 가서는 가능할 수 있지.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나이트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그럼 나가서 술 한잔 할까? 그래서 2대2로 나오거나 2대2로 나왔다가 뭐 둘둘 나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둘이 남았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지. 그러니까 저게 가능한 공간들이 때문에. 근데 어딘가에서는 저게 너무나 당연해. 어딘가에서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계란 거야. 다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 봐줘야 돼. 그건 맞는데 대학생은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아 어른들은 이러고 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정숙님은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외모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숙님처럼 누군가를 유혹을 했던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 눈으로 본 거랑은 달라. 내 눈으로 그걸 봤을 때 그걸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야. 그리고 더 나가서 그거는 용납이 당연히 안 되고 내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 이 사람은 원래 이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의 유혹에는 넘어가는데 다음날 현자가 들어와서 야, 쟤 봐봐. 원래 그래. 지금 딴 데 가서도 그런다? 그러면 남자가 불안정 애착이 생겨버려. 정숙님, 영훈님의 세계와 낯솔의 세계는 마치 블랙홀과 같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분자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던 이 물리적인 세계가 그 만나는 그 지점이 블랙홀이잖아요. 블랙홀은 모든 게 소실점 쫙 해서 그 작은 그 분자 간의 세계와 그 힘이 동시에 작용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재밌어 했던 거거든. 그 흥미로움을 가졌던 거거든. 저 미시 세계에 살던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수면 아래의 플러팅의 모습을 우리가 수면 위에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연애 프로인 낯솔에서 봤다는 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아인슈타인이 궁금해했던 그 콘텐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트 드나들면서 이성 만난 거면 배우자로서 위험하죠? 아니야. 그게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시대마다도 다른데 제가 포항에 연구실에 있을 때 그 연구실에 있는 동생 하나 그리고 형님 하나 두 분 다 나이트에서 만난 분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른 게 그 포항의 나이트 특성상 그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원나잇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항은 어차피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또 대충 알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막 진도가 그날그날 뽑히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정숙 씨가 나이가 제일 많죠. 영숙과 광수가 이성적 논리력으로 설득해서 정숙을 자해시킨 장면 너무 아름다워서 박수 쳤습니다. 그때 너무 아름다워서 박수를 쳤고 그때 보호된 것은 시청자의 멘탈과 20기 출연자들의 이미지. 하지만 그때 부서진 것은 PD님의 기대.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랑 카메라가 없을 때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뭐 0.1%가 아니라 0.01%의 사람이 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근데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건 다른 얘기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아예 뭐 솔로 지옥이든 아니면 뭔가 이런 프로다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애초에 그렇게 다 그러고 있으면. 근데 아무도 그러고 있지 않는데 내가 혼자 카메라에 그거를 한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광수님 같은 이과 100% 인간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은근 인간애가 넘치는지 정숙님을 지키더라고요. 그 나름 정숙한테 우애를 가지는 것 같아요. 광수는 자기의 매력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광수가 25까지 연애를 못 해봤잖아요.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쳤잖아. 25, 20대 중반에 넘어섰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20대 중반, 대학을 졸업하는 그 나이, 군대 갔다 와서 대략 지금 그때까지 여자의 눈도 못 마주쳤어.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됐어. 이렇게 하면서 그 어쩌라고 그 정신을 굉장히 발휘하면서 지금 이겨낸 상태지. 그래서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센 척이 나오지만 광수의 본질은 그래도 남을 챙기고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하는 그런 건실한 청년의 본체가 자기의 서툼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로 도금이 돼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광수랑 가까운 사람들은 광수를 아낄 것 같아. 광수는 정숙을 위한 게 아니라 판을 읽고 차단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나도 정숙을 위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읽은 게 아닌가 싶긴 해. 왜냐면 정숙 씨가 만약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전체 기수가 다 같이 골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숙 하나 때문에 여성 출연자 다들 매력이 반감되어 버림. 이번에는 정숙님이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정숙님을 다독이는 역할을 할 사람이 마땅히 없고 그거를 이제 지금 영숙님이 살짝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공개 상담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 못하는데 개인 상담으로는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뭔가 나이트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만났는데 상대가 뭐 유부녀였다. 상대가 뭐 유부남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나 이런 것도 많이 알죠. 그래서 내 남자의 시간을 노리는 누군가. 내 남자의 시간 누구 얘기지? 어쨌건 영호는 지금 순자와 정숙에게 내 남자죠. 정숙하고 영호는 얼마나 재밌겠어 지금. 그 늙지 않는 삶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늙지 못하거든요. 그게 인생의 행복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머리로는 되게 이해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랑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영호가 정숙에게 맥주 들고 나갈까? 정숙님이 메론까지 해가면서 이미 시간을 다 주고 받았는데 광수 이제야 눈치채고 광수가 알지 못하는 그 미시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순진한 광수는 하나도 몰라. 우리 건실한 청년 광수는 몰라. 나이트를 경험해봤을지 모르지만 그 나이트에서 어떤 플러팅이 오고 가고 거기서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어떤 행동까지도 하며 남성들은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광수는 모릅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리고 저도 모르죠. 네, 우린 다 몰라. 하지만 여기 고수분들 이 굉장히 격렬한 그 진도가 나가는 그런 사랑의 플러팅의 고수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지금 광수가 뭘 이제 그 시그널을 발견했다고 뭐 나가 이제 자 내가 알려줄게 뭐 그러고 있어. 근데 광수가 이제 우리 순진하고 영호 좋아하는 우리 누나의 수뇌부를 지켜줘야지. 내가 또 알려줘야지. 나가 지금 빨리 나가. 이미 다 시그널 끝났어. 지금 메롱하고 어디 지금 고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나가라고 지금. 정숙은 귀엽죠. 이렇게 이제 이성들을 만나다 보면 그 나이가 어리고 사회생활을 안 해봤는데 이성에 대해서는 발달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려서 안 해본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다가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대해보면 이성 경험을 모르는 이성을 조금 어리게 보죠. 내 세계관으로 보는 거야. 영식은 광수랑은 다른 의미로 애 같아. 광수는 약간 속 깊은 중2 학생 같다면, 그러니까
중이로서의 흑염룡은 허세를 상징하죠. 어쨌건 중이로서 흑염룡은 키우고는 있는데 그래도 속내가 깊은 중2 학생 같다면, 영식은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인데 잘생겨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귀공자 같은, 하지만 입 열면 초등학생인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귀여운 부분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영식과 강수혜가 둘 다 어린 부분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영식은 다른 면이 분명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두 소년의 지원을 받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팔짱을 끼고요. 그리고 영호도 그 팔짱 낀 팔 꽉 잡아주려고 이렇게 겨드랑이로 딱 잡아주는, 뭐 다들 다 해봤잖아요. 정숙님이 이 스킨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첫날 이 다음에 손잡거나 팔짱 낄 것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기 위해서 팔을 만지고 냄새를 맡죠. 그리고 나는 반해버릴 거야 라고 어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 어떻게 잡아? 약속하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팔짱을 껴. 어차피 한 번 만진 팔인데 또 만지는 거지. 보통 진도를 나가는 게 어렵지 백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팔짱도 이 전에 하나씩 여기 미끄러워서 저 하면서 이게 한 번 나간 진도 어렵게 말로 왔는데 그 다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나간 진도를 다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때 어떻게든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정숙님의 이런 적극성은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또 카메라가 딱 비춰주고, 그리고 옮겨와서 정숙님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실은 팔짱을 끼고, 그리고 팔짱은 지난 시간에 냈던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손을 잡는 건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하면서 스킨십을 했지. 그러니까 우린 다음에 손잡아도 되는 사이라고 암시 주지. 그리고 여기서 정숙은 그런 식으로 다음 진도에 대한 어필을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여줄 때 손을 먹여줘 해가지고 입으로 확 넣잖아. 그리고 이제 그 맛있게 먹었다는 표시로 이제 입술을 이렇게 딱 확실하게 상대한테 각인시켜주는 거. 나는 이 입술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뭐 어떤 키스나 이런 것에 다음 진도를 계속해서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것이 뭐 정숙님이 이걸 계산을 했든 아니면 그냥 몸에 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다음 단계의 진도에 대해서 뭔가, 이게 공부를 할 때도 그래. 내가 공부하고 1장 다 했다 하고 책 덮어버리면 안 돼. 공부 다 하고 다음에 2장 해야지 하고 2장 제목 정도는 읽고 책을 덮거나 이렇게 해놓잖아요. 다음 진도가 뭔지 보고 하잖아요. 예습을 살짝 해두잖아요. 정숙님의 진도가 그런 게 아닌가. 다음 진도를 살짝 예고해 놓는 거. 팔짱을 끼고 걷기 전에 팔에 대해서 냄새를 맡는다거나, 손을 잡기 전에 약속을 하면서 한다거나, 키스를 하기 전에 입술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다거나, 그리고 입으로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그걸 이제 손가락을 콱으로 각인을 시켜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영호 씨는 근데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아. 보통은 당황하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둘이서 닫힌 공간으로 가지 않아. 왜냐면 아예 여기는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나가지. 이게 경험이 있으면서 저런 거를 선을 긋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먹여줄 때 아예 손에 더러워 그냥 먹어. 약간 근데 그런 드립들을 못 참겠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뭘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여기 정숙님은 영호라는 시험에서 지금 1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전날 영호의 마음을 확인했잖아. 손가락 도장도 찍고, 그 향수도 맡고 이러면서. 그래서 네가 순자랑 나가서 나는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영호는 근데 어떻게 랜덤인데? 뭐 랜덤이었죠. 근데 정숙 입장에서는 뭐 운명의 장난인지 오늘 연달아 가진 순자와의 데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순자와의 데이트를 하게 된 거는 영호의 조상신의 장난이고, 그래서 순자와의 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순자의 조상신이 야 근데 왜 순자를 끌어들여 하면서 정숙을 다시 또 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호도 나도 그게 너무, 한편으로는 나도 그게 너무 싫었어? 그렇게 말할 순 없지. 나도 그게 너무 좋았어? 그렇게 말할 순 없지.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단어로 고민했지만 신기했지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 입장에서 아 저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신기했다는 표현은 정숙의 입장에서는 별로지. 왜냐면 신기했다는 게 약간 운명적으로 아 정말 이렇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 일어나네? 혹시 운명인가? 아 신기하다. 정숙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영호는 신기하다라는 게 좋지도 싫지도 그런 개념은 없다. 그 의미로 신기했다라는 워딩을 쓴 거고. 그러니까 정숙은 신기했다는 게 별로야. 왜냐면 마치 저게 순자와 영호의 운명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건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영호라는 시험에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순자가 하는 노력에
순자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순자 네가 뭐 했어? 너 비타민밖에 더 줬어? 난 가서 뭐 했는 줄 알아? 막 뭐 이거 이런 드립도 저거 저런 드립도 하고 네가 내 노력을 알아? 네가 그렇게 운 좋게 그냥 그 자리에 온 거잖아. 정숙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죠. 그리고 외모도 누구보다 열심히 가꿨지. 정말 큰 돈 들여서 여러 가지 뭐 노력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쨌건 그런 타고난 애들을 보고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데 그냥 원하는 걸 얻어가는 애들 다 안 보이는 노력을 다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정숙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작 버튼이 있는 거지. 그런 운명적인 그냥 타고난 애들. 근데 순자의 이런 행동들은 정숙 입장에서는 타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지금 정숙은 신기했으면 별로고, 응? 그러면서 근데 다만 좋은 기회를 뺏긴 기분이었다. 그게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근데 저것보다 그게 나였으면 더 좋았을 거고. 순자가 경쟁 상대가 돼버렸어.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이 큰데요. 처음부터 순자에 대해서는 경쟁 의식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영어 얘기였는데 순자가 핫팩을 줘요. 근데 이거를 정숙 안 줘. 영숙 줘. 그러면서 핫팩이 2개밖에 없어서 정숙은 안 줘. 하나는 아까 캐리어 들어주신 분. 그래서 영식님. 이때까지만 해도 정숙은 영식은 내 거였거든. 그러면서 순자가 되게 하면서 뺏어야겠다. 이때부터 정숙에게 그 순자는 찍힌 게 아닌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스쳐가더라고. 이게 타겟은 영식에서 영어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순자는 약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영식에서 영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숙을 견제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정숙은 순자가 자꾸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을 따라오고 쟤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느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 정숙은 순자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좋아하고 나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내 것을 자꾸 노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정숙은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순자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영숙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말을 탁 멈추고 순자가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순자한테는 길 비켜주기도 싫어. 그리고 순자가 이렇게 이날도 영호가 데려다줘서 웃으면서 들어왔을 때 순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거든? 정숙은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올라가 버려. 그때 영숙은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숙이 혼자 경쟁을 엄청 하고 있거든, 순자랑. 약간 그게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숙님이 그 순자님을 경쟁하는 그런 부분이 그 1등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숙도 저런 경쟁의식과 피해의식이 정숙님 삶의 큰 원동력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지. 근데 정숙님의 피해의식이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깨울 때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라고 하잖아요. 정숙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 순자도 1등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순자도 1등만 했다고 했지. 맞아. 근데 1등만 했다고 해서 정숙님처럼 되는 건 아니고 정숙님이 그런 1등을 하는 과정에서 정숙님은 그런 성향이 생겨났거나 아니면 그런 성향으로 정숙님이 1등을 했다는 거지. 지금 정숙은 영어라는 시험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쫓아온다고 생각하는 정숙, 그 2등을 악역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싸움으로 결정했어. 운동에서 라이벌은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라이벌이 없어도 돼. 근데 라이벌이 있으면 그만큼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지. 내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도베르만이 쫓아오면 더 빨리 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쫓기는 동안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뒤에 도베르만을 풀어놓고 쫓기듯이 살아야만 내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네가 아니어서 아쉬웠다고. 영호는 뭐 상대가 원하는 말을 또 제깍제깍 해주는 사람이죠. 나도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호의 마음속에 그 욕망과 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욕망 씨와 현자 씨, 지금은 현자는 눈을 못 떠. 지금 욕망이 거의 강해상 수준이야. 지금 현자는 납치됐어. 너 납치된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지금 입막음 당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나도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있지. 정숙도 있어. 순자도 있긴 있지. 근데 순자는 조금 더 머리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에 좀 가깝긴 하겠죠. 신랑이랑 연애 때부터 소장 유튜브 들었는데 결혼도 하고 임신도 했네요. 오래오래 함께요. 알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연애 때부터 유튜브를 들었는데 결혼에다가 임신까지. 역사를 같이 했네.
아, 축하드립니다. 태교도 함께 하도록 합시다. 편안한 마음 중요하죠.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영훈님은 그냥 끌려. 그래서 당신이 항님 저도 소장님한테 연애상담 받고 결혼까지 해서 신기해요. 진짜 정말 너무 마음 따뜻한 얘기군요. 이게 나는 솔로도 지금 150화가 됐지만 이 안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 몇 커플 안 나오잖아요. 이 3년 동안 해봤자 뭐 한 손가락 안에 들잖아. 그런데 벌써 뭐 심리다 LBC에서는 벌써 얼마나 많이 나왔어. 응? 여기 지금 채팅창 안에서도 아주 보람됩니다. 제가 축하드리고요. 저한테 연애상담 받으신 분들 다 이루어지시면 좋겠네요. 다 참 힘든 그런 상담들이 있긴 있어. 들으면서도 이건 진짜 힘들다. 이건 뭐 가능성이 1% 미만이다. 그래도 상담은 최선을 다하는데 끊고 나서도 마음이 엄청 힘들고 그런 거 아닌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 이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 그래도 지금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그래서 그냥 끌려. 당신이 그냥 끌려. 점점점. 이때 퍼즈가 중요하죠. 퍼즈를 줘서 상대가 주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딱 때려 넣는 방식. 우리가 환승연애에서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봤던 플러팅의 가장 심플한 가장 기본인 기술이죠. 나도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한테 잘 안 끌리는 타입인데 이거 자목 잘못 넣었어. 이거 사회에서 보통 사람한테 잘 안 끌리는 타입인데라고 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한테 잘 안 끌리는 타입인데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숙은 나는 특별한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네가 특별한 건지 여기 상황이 특별한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그래서 하거든. 정숙은 나는 보통 사람한테 잘 안 끌려라고 말해. 근데 그거는 실은 다른 면이에요. 왜냐면 정숙님은 보통 사람한테 잘 안 끌리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보통 사람한테 안 끌려서 안 끌리는 게 아니야. 보통 사람은 정숙님의 플러팅을 받으면 도망쳐. 위험하다거나 이건 너무 과한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라도 뭔가 다른 걸 요구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면 내가 나중에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버려. 그 선을 긋는 사람 누구였어? 영식, 영철? 영수도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고 광수도 조금 그랬고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건 어쨌건 영식은 확실하게 그었지. 정숙에게 영식은 1순위였거든. 그러면 보통 사람한테 안 끌리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도망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우의 심포던처럼 나는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한테 잘 안 끌린다고 정숙은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이 정숙 씨의 어떤 유혹의 기술에 정숙 씨가 원하는 만큼 넘어오지가 않아. 그게 정숙 씨가 매력 없다가 아니라 정숙 씨의 어떤 유혹의 기술이 약간 TPO에 안 맞는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결정사에서 딱 만났는데 어떤 보통 사람이라는 정숙 씨가 말하는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결정사 소개팅에서 정숙 씨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결정사니까 주선자한테 저는 조금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가가지고 좀 행패를 부리겠지. 그게 돈을 내고 만나는 거잖아요. 결정사는. 그러니까 이 정숙 씨가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사에서 만나기에는 조금 결이 다르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지. 그렇죠. 그게 바로 컴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보통 사람이 안 끌린다라고 정숙님은 생각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자막 쓰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제작진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저렇게 썼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솔로 나라라서인지 아니면 네가 특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말이 맞잖아. 여기가 지금 특별한 곳이어서인지 네가 특별해서인지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보통 공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나는 보통 사람한테 안 끌리는데 너한테 끌린다. 그러면은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사람에게 안 끌리는 난 특별한 사람에게만 끌리는 근데 그 이유는 보통 사람이 정숙님의 플러팅에 안 넘어가기 때문이야. 안 넘어가진 않아. 누구나 넘어가. 100% 넘어가. 근데 그 플러팅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까지 가질 않아. 무서우니까. 정숙님의 플러팅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무서우니까요. 선별할 쓱 담을 싹. 그렇죠?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람을 선별하는데 그 특별한 사람은 어쨌건 나의 플러팅과 나의 매력을 알아보는 그래서 특별하지. 보통 사람은 나의 매력을 못 알아봐 라고 정숙님은 생각하는데 정숙님의 저런 유혹에 넘어가서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없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은 관계에 얽매여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정숙님과 그렇게 막힌 공간으로 가서 술을 마시면서 정숙님과 스킨십을 하질 않아. 근데 그런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숙님의 플러팅을 조금 위험하게 여길 수도 있지. 너를 만난 것에 감사해. 표현은 참 멋있는 것 같아. 하지만 어쨌건 나에겐 네가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져. 내가 끌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 근데 그러기에는 처음에 영식에게도 영철에게도 조금 끌렸지.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 느낌. 이거에 어필을 하는 이유는 뭐야? 너 순자랑 운명 같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이야말로 운명이야. 순자는 운명이 아니고 내가 운명이야. 내가 엄청 찾아왔던 사람을 찾은 느낌. 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야말로 운명이다. 이것도 저 정숙님의 말을 이렇게 조금 보면 순자님과의 경쟁 의식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운명 경쟁. 너는 내 운명. 나는 더 운명.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힌 대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숙소 가자. 여기 너무 추워. 못 앉아 있겠어. 조금 추웠을 거는 같아요. 추웠을 거는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막힌 공간이라고 해서 바깥에 다 유리로 뚫려 있고 그리고 둘이서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런 공간일 테니까 일단 막힌 곳으로 가야죠. 그렇게 술 한잔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막힌 공간으로 갑니다. 넘어온 줄 알았던 영호가 상여우. 경험이 많은. 정숙님은 특별히 순자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에 자기가 선택한 영호가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 그 여자한테 경쟁심을 느끼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순자가 어쩌다 보니까 영식을 대상으로도 경쟁자고 영호를 대상으로도 경쟁자가 된 것 같아. 순자는 처음에 영식도 순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왜냐면 영식 캐리어를 영식이 끌어준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영식 내가 딱 찍었는데 순자가? 그러면서 더 경쟁심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호밖에 안 남았잖아요. 슬슬슬의 마지막 영호. 나는 영호 시험을 보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시험을 치러 왔어 얘가.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순자가 자꾸 나를 따라와서 나랑 경쟁하려 드네? 라고 정숙은 생각하니까 그 경쟁심이 이제 더 커지는 거지. 순자 입장에서는 뭐 딱히 경쟁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뭐 정숙이 가서 간 거 아니잖아. 이제 정숙 같은 분 중에는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요. 그 회사에 어떤 애가 내가 하는 걸 모두 따라해요. 제가 집을 샀더니 뭐 6개월도 안 돼서 자기도 집 샀다고 하고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얘가 그 해에 자기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낳았더니 얼마 후에 애도 낳더라고요. 얘 완전 나 따라하느라고 정말 나만 따라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연히 겹친 거야. 그냥 그런 일들이 겹친 거야. 뭘 집을 사는데 본인을 생각해서 살겠어. 그 자기 인생이 있고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응?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오히려 쟤를 따라한다고 쟤를 의식하는 거지.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쟤가 나를 따라한다고 느껴지는 거야. 또 그 나이 때 결혼도 하고 원래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그냥 이뻐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너네 숙소가 아늑하더라고. 아늑한 둘만의 공간으로 가고 있군요. 정숙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거든. 감정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관상도 그래서 잘 본다고 생각해. 심지어 영호를 처음에 영호 첫인상 보면서 뭐라고 했더라? 그 가게가 관상 잘 본다고 했을 때 그것도 아까 있었는데 영식님은 IT, 두 번째는 문과. 봐봐. 또 근데 영호가 자기 선택했을 때는 또 성악과 같다 그래. 관상 잘 본다면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못해. 관상에 따르면 이 사람이 문과 나왔는지 예술가로 나왔는지 그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게 바뀌면 안 되잖아. 관상 잘 본다고 해놓고 이때는 문과 나왔다고 했다가 나중에 첫인상 할 때는 또 음악하는 사람 같다고 했다가 그 중에 하나가 맞으면 거봐 나 관상 잘 보지 이런다고.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맞았던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정숙 씨는 자기가 맞았던 것만 기억을 하니까 내가 다 맞춰 이러는 거지.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그 말들을 다 기억을 못해 애초에. 그 순간의 감정에 부합하는 것만 기억해요. 그렇게 이제 누구 있으세요? 그러면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2층으로 가자.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데를 가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손을 잡고 올라가죠. 이거 물론 뭐 이분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보통 그 둘이서 술 마시다가 아우 여기 너무 춥다. 우리 좀 따뜻한 데 가서 얘기할까? 그래? 그럼 가다가 막 어제 같이 보기 하면서도 그랬지만 남자가 보통 이제 첫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여자분 지역의 근처에 유흥가로 가잖아요. 여자분 근처에 뭐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 약간 그런 번화가로 가잖아. 그러면 그 번화가에 있는 모텔의 위치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 데이트를 하는 여자분이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분은 그 지역을 일단 맛집이나 이런 데 찾아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 모텔이나 이런 데 단골도 아니었고 잘 꿰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거기에 이제 단골 뭐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술 한잔 하다가 이제 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먼저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아우 여기 너무 추운데 우리 뭐 조용한 데로 옮길까? 뭐 그러면 이제 여성분이 이제 가다가 근데 이쪽 골목 한번 가볼까? 하면 이제 돌아가면 여지없이 그런 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여자분이 이렇게 이런 데가 있었네. 그러면서 모른 척하지만 같이 가다가
갔대 이제 남자분이 이렇게 손잡고 이끌면서 이제 그러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스토리죠. 뭔가 신동엽이 그런 드립 칠 때 빨리 가자 빨리 이러면서 손잡고 가는 약간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 이 두 분은 카메라가 없었다면 뭐 그렇죠. 네, 이 두 분은 이미 텐션이 끝났죠. 근데 그 끝났다는 게 연인이 됐다에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요. 어제껏 특히 뭔가 못 볼 거 본 느낌이랄까? 날것의 느낌. 오늘따라 방송이 너무 재밌다고요? 아, 그거는 다 마구니 덕분이죠. 그러니까 뭐 라면 먹고 갈래도 실은 이런 맥락이잖아. 그래, 오늘 데이트 잘했고 너무 춥다 이제 들어가자. 뭐 집 앞에서도 근데 라면 먹고 갈래? 한 손에 술 들고 한 손에 손 잡고 가는 저 자연스러운 자세. 아, 그렇죠. 오늘은 연애를 시청자 교육으로 배워서 좋네요. 이걸 연애를 배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유혹의 상황을 배운다. 저런 상황을 대비한다에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영호는 지금 저 사지 중에 안 쓰는 데가 없죠. 뭔가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 뭐 고기로 치면은 뭐 소고기 같은 거라고 할까요? 버리는 부위가 없는 오른손은 정숙손, 왼손은 술, 왼발은 문 열기, 오른발은 저거 안 짚으면 안 되니까 넘어지니까 그리고 시선은 그 내부 보고 정말 소고기 같은 사람이군요.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저 순간 영호님은 카메라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그렇죠. 생각해보니 의외로 장기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야. 그 진도를 넘어갈 수 있을 때 넘어가지 않는 것. 뭔가 상대가 더더욱 원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겠죠. 네가 뭘 알아.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 뭐 나는 작가잖아.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SF 작가가 그런 미래 세계를 보고 왔었습니까? 상상해서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만 우리가 이제 낯설 안에서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지는 거를 봐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지. 지금 영훈님이나 정숙님의 이런 텐션, 연인 간의 텐션 아니면 그 썸 막바지에 연애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텐션은 충분히 배워서 쓸만합니다. 충분히 배워서 쓸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영호는 사지를 다 쓰면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고요. 남자들이 자는 방, 이 남자의 집으로 온 느낌이잖아. 남자의 집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는 곳. 보통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순간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럿이 이제 남녀가 다들 친해가지고 뭐 한 남자네 집에서 뭐 같이 술을 마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뭐 플러팅을 하는 거지. 그 집주인이랑 거기 놀러 온 한 여성분이랑 이제 뭐 그런 농담을 해. 오빠 이거 뭐 침대 되게 푹신하다 이거 어디 거야? 그러면서 뭐 그 침대 이거 메모리 폼이야. 베트남에서 바로 공수해 왔어. 이러면서 거기서 슬쩍 그 둘이서 역사가 살짝 이루어져. 신호가 주고받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씩 이제 집으로 가거나 잠이 들거나 이제 그러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보통 첫 거사가 치러지는 경우들이 있죠. 해주죠. 이 침대가 잠만 자는 곳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침대에서 잠만 자시나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시세계의 일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여성도 그런 부분을 먼저 언급하기도 해. 그치? 나 같은 사람은 거기서 우린 다 같이 친구. 그래서 술을 먹고 눈치 없이 거기 여자분 거기 같이 있고 이러면 데려다 줄게. 가자. 택시 태워줄게. 그러면 나 좀 한 잔만 더 마실게. 그래? 그럼 나도 좀 더 마시지 뭐. 또 앉아. 눈치 없이 앉아. 그럼 거기서 신호를 주고받은 애들끼리는 초롱 오빠 왜 안 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거기서 무슨 소리야? 뭐 내가 같이 먹자. 택시 타고 다시 돌아와야 돼. 맞아. 그러면 내가 택시 태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가면 그 여자랑 걔네랑 둘이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택시 돌려. 이제 돌아가. 괜히 돈 낭비한다고 나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약간 그런 미시세계들이 있고요.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번 회차 낯소리 아닌가. 다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았지? 내 인생에 CCTV 달았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퍼즐이 맞춰져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머핀을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손 씻고 해야지. 저걸 안 되지. 응? 하지만 욕망 앞에서는 소용없다. 욕망이 앞을 가린 걸 지금 그깟 바이러스, 그깟 세균이 문제겠느냐. 애초에 정숙님이 저거는 후벼 파가지고 먹여주고 먹는 이런 거를 애초에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팠던 것 같아. 원래 저거를 진짜 먹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 1층에서 포크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또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 자르고 하지. 이 사람이 어떤 이성적 상상을 하게 만드는 소품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저 머핀하고 비슷한 용도의 소품으로는 간호사 복장
아니면 뭐 교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코스프레 복장 같은 것들이 뭐 유사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머피는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를 가진 소품이었군요. 정숙님의 알뜰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성적 이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소품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걸 잡고요. 그것을 받아서 자기 입으로 쏙 넣어요. 근데 여기서 정숙은 나 먹여달라고 준 건데, 이게 정숙 씨 이런 플러팅이 진짜로 먹여달라고 애초에 준 거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상대 되게 기본적으로 당황시키는 방식이야. 이게 군대에서 후임들 당황시킬 때도 쓰는 방식이거든. 그리고 남녀 간에도 초반에 상대를 당황시키고 상대를 조금 어쩔 줄 몰라 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미안해. 보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 지금 바로 뜯을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조금 당황시키고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그래서 먹여달라고 준 건데, 그러면서 이제 눈빛 발사하죠. 내가 먹여달라고 준 걸 네가 먹어? 그리고 또 이런 사방이 막힌 그런 곳에서 술 한잔하고 저런 눈빛을 발사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영호. 이런 면에서 영호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수구나. 그 순자에게 내가 자기소개를 듣고 마음이 올라간 건 너뿐이야. 순자 씨뿐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선별해서 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저런 정숙 씨의 적극적인 플러팅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먹여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용호 씨가 굉장히 여유롭다. 이거는 아마추어의 영역은 넘어선 게 아닌가. 전문직. 그래서 영호 씨는 원래 어떤 그 이성관계에서 상위 포식자의 위치를 많이 경험해 봤구나. 이 정도로는 당황하지 않고 지금은 연애 기능장. 그렇죠. 그렇게 영호 씨가, 그러니까 뭐 이게 영호 씨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어쨌건 이성에게 인기도 많았고 경험도 많고 그랬지 않았나. 그래서 먹여주면 되지 하면서 먹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정숙 씨가 그 먹여줄 때 혹시라도 멀리 마중 나오는 그 손이 이게 아무래도 손을 뻗을 때는 칼로리 소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호 씨가 이 손의 칼로리 소모를 좀 덜하게 해주려고, 그걸 도우려고 헌신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서 이제 확 다가가 주죠. 그리고 이제 영호 씨는 저 다가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쓰니까 그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기 위해서 손도 가까이 가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숙 씨의 어떤 헌신의 의미가 저렇게 손가락에 깊이 들어간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 손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저런 거를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저게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내가 마군이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연상시키잖아. 무슨 장면이 연상되죠? 어렸을 때 이유식 먹여주는 그런 다정함. 뭐 다른 거 생각한 거 아니죠? 이유식을 먹여주는 다정한 부모님의 모습이 연상된 거죠? 다른 거 뭐 생각났어 지금? 내신 게 무슨 상관이지? 지금 왜? 혹시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야 지금? 다들 아주 그냥 반성해요 지금. 다들 그냥 마구니가 꼈구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벌써 연상시킨단 말이지. 다음 진도를 연상시킨단 말이야.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데 저런 눈을 감고 저런 것들이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를 가서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야.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닌데, 정숙 씨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 저 전략이 그냥 이렇게 해야지는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은 아니겠지. 뭐 성인이 되고 나서 했을 테니까, 뭐 25부터 정도 했겠지만, 그래도 벌써 10년 이상이니까. 그리고 또 남친과 사귀면서도 이럴 수 있으니까. 썸 막바지나 연애를 할 때. 근데 이제 저게 뭐랄까 지금 같이 3일 정도 안 사이에서 한다는 것이 좀 불편한 거지. 현실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단기적인 관계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써보라고요? 책임은 못 지죠. 제가 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연애할 때는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연애할 때 해볼 수 있지. 근데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이게 장기 관계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고 그런 욕망이 식지 않는 관계는 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기 관계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욕망이 자극돼 버리면 현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망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욕망이 쉴 때 현자가 반대해. 그래서 안 되겠죠? 근데 연인이 돼가지고 현자와 욕망이 합의하에 이 사람이 좋다라고 했을 땐 뭐 욕망이 조금 좋은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정숙은 저런 방식도 다음 진도에 대해서 상대를 상상하게 만들고 지금 당황시켜.
당황하면 두근거려. 그리고 상대 통제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숙의 실은 그거 놔주라고 한 건데 하면서 그렇게 상대를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저 방식은 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기서 당황하고 상대가 해달라는 걸 해주려고 하면서 상대 통제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끌려가게 돼 있어. 원래는. 근데 용우는 안 끌려가. 뭐 당황을 아예 안 하진 않았겠지. 그런데 그 당황을 한 거를 굉장히 노련하게 이겨내더라고요. 그치. 저게 영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런 상황에서 눈앞에서 정숙처럼 행동하는데 영호 씨처럼 저렇게 여유 있게 대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호 씨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호님도 저렇게 먹여주고 또 지그시하고 정숙님이 계속 뭐 표정, 표현, 그리고 행동, 그리고 상대를 당황시키는 말들 그렇게 막 계속 연발로 넣고 있는데 영호님 저때 자기가 조금 살짝 당황하는 면이 있거든. 그때 그냥 술 착 타르면서 자기 마음 가라앉혀. 다시. 그렇게 이제 맛있어 라고 또 먹여줍니다. 정숙님은 일단 손부터 마비가 시작이 됐군요. 그렇게 아주 잘 먹고 있고요. 너무 자연스럽죠. 저게 쉽지 않거든 생각보다. 정숙님의 플러팅은 이 유혹의 기술은 진짜 강력해요. 이게 보기가 힘들고 저게 장기관계로 못 넘어가서 그렇지 저게 이날 밤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 정숙님이 지금 이 6명 중에서 짱이야. 근데 물론 이 공간 안으로 이제 데려가지 못하지. 보통 남자는. 그래서 정숙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1대1에 강하다. 이렇게 꽉 막힌 공간에서 술 한잔하면 끝이다. 그런데 남자들이 나를 만나면 이렇게 비혼주의인지 모르겠다. 이들이 나랑 헤어지고 나면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 이 퍼즐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걸 뭐 부정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면서 지금 머핀으로 지금 안 흔들려? 영어 평소에도 표정 변화가 적긴 해. 맞아. 근데 뒤에서 정숙님하고 따로 술 마시는 데서는 이것보다 더 당황하거나 긴장하는 표시가 나와요. 그리고 정숙 생각하면서 그 인터뷰할 때는 또 활짝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숙취해소제 이것도 먹여줍니다. 그냥 먹을 거 숙취해소제를 쭉 빨아 먹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는 참 이게 연상이 자꾸 되잖아요. 근데 저런 연상을 시켜주는 순서라는 거지. 연상이 물론 이걸 정숙님이 의도하진 않았어도 저런 것을 경험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표현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응 하면서 이렇게 입술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또 근데 대화가 없어. 유튜브 인생이 정말 이런 고비가 왔네요. 아니 물론 뭐 어른이라면 뭐 연인 사이에 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유튜버로서 품위를 위해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긴 해야지. 이제 문제는 이게 결혼 전제로 나온 TV 프로라는 것이 조금 TPO에 안 맞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와 원자 간에 있을 만한 힘의 원리가 이 물리적인 곳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TPO에 안 맞아. 모르지. 지금 우리가 어쩌면 뭔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숙님과 지금 영훈님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TV에선. 그래서 그리고 정숙님이 입술을 내미는 것도 이 상대가 나와 키스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썸 타거나 내가 이성적으로 보는 상대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내미는 뭔가 먹다가 이렇게 내밀 수도 있고 이렇게 닦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과의 키스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숙님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상대가 그걸 상상하게 만들긴 하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유효하다. 연인 간에 유효하다. 근데 처음에 어떤 결정사의 만남이나 아니면 소개팅을 했다거나 아직 썸도 초창기인데 썸 후반기 때도 위험해. 그런데 이런 걸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욕망은 좋다고 달려들지. 근데 나중에 욕망이 해소되고 나서 현자는 이 친구는 다른 데서도 이러는 사람이구나 하고 현자는 불안을 느끼죠. 그런 게 이제 약간 양날의 검이지. 양날의 검이라기보다는 역날검이라고 할까? 네. 너무 노골적이라서 저건 플러팅 무효. 이날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 이게 뭐 바깥의 일이었다면 이날 역사는 이루어져. 진도는 다 이루어져. 근데 그게 목표가 진도였냐? 그렇다면 목표를 이룬 거지. 그래서 정숙님이 돌발 행동 같은 걸 하는데 이때 표정이 굉장히 해맑죠. 정숙님의 돌발 행동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제가 그동안 봤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귀여운 정도예요. 영훈님의 뭐 인물이 엄청 꽃미남은 아닌데 조금 살짝 노안인데 등발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성적 플러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호 같은 분들은 합석을 하러 오죠. 살이 빠지니까 갑자기 그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영호 삶에 완전 다른 경험이 생긴 거야.
다른 경험들이 막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즐겼지. 더 그럴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을 놓은 거죠. 오히려 내가 예전에 못 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누리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또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이제 기능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별거 아닌 정도예요. 그게 이제 영호 씨의 삶에서 일이죠. 이쁜 여성분들보다 잘생기고 그런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남성분들이 겪는 일이 그 훨씬 더 넘사벽의 일들이 많아. 왜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막 그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는 너무 초면에 그러면 범죄 영역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러고 싶어도 참거든. 근데 일부 여성분들은 그런 거를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좀 더 강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굉장히 극소수의 일인데 그걸 하는 분들은 극소수인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몰리니까.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는 그 웬만큼 뭐 인물이 좋거나 뭐 한 60-70%는 다 그런 뭐 유혹도 받고 그러지. 그래서 그게 뭐 대체적으로 좀 분산이 돼. 근데 남자는 상위 1%가 다 가져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걔네들은 굉장히 극심한 거에 시달리죠. 영호 씨가 상위 1%의 남자는 아닐 수 있겠지. 근데 생각해봐. 영호가 가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를 가진 않겠지만 그냥 나이트를 예를 들게요. 영호가 나이트를 간다고 했을 때 그 나이트에 온 다른 그런 뭐 중년이나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영호는 1%일 거야. 그 나이트에 간 여성분들 입장에서 10살 어린 예를 들어서 영호를 딱 봤을 때 얼마나 섹시해 보이겠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에 대한 그런 플러팅이나 그런 거는 분산돼.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성적 플러팅은 분산이 안 된다고. 쫙 모여버린다고. 그 기능장만 사람이냐.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외모가 막 엄청 훌륭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공간에 만약 갔다고 하면 영호는 상위 1%가 맞죠. 영호 씨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또 이렇게 일단 피지컬도 좋고 이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돼서 40대가 돼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결핍 때문이야. 보통은 그렇게 한두 번 해보고 재밌었다. 근데 뭐 너무 허무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영호님도 결핍이 큰 분일 가능성이 있겠지.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걸 저는 몰라서 그냥 떠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허무하고 의미 없다 생각하지 않아요. 영식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만약 영호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허무한 일이거나 그리고 경계스러운 일이지. 정숙의 어떤 플러팅에 영식은 굉장히 불쾌감을 바로바로 드러내버리잖아. 뭔가 번호 따인 적 있어요? 그러면 바로 눈으로 레이저 쏴버리잖아. 못한 거. 그래서 너무 별것 아닌 정도라는 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숨어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는 세계. 실은 뭐 그래서 그냥 귀여워요.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귀엽다는 뜻이지. 뭐 여기서 나이 얘기를 굳이 한 거는. 근데 너무 귀여운 정도예요. 지금 정숙에게 어떤 욕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숙이 더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 두 사람이서 한껏 플러팅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에서 밑에서 소리가 들려. 그래서 누구세요? 근데 이때 누가 오냐면 상철하고 영자가 와.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이제 먹을 게 머핀밖에 없어가지고 조금씩 뜯어내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나눠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머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은 움직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먹을 거 있는데 우리 먹을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좀만 달라고 하면서 내려오는데 저 내려온 거는 정숙님이 내려온 목적은 알죠? 다른 데 가서 해주면 안 되겠니? 미안한데 다른 데 가서 해줄 수는 없을까? 라는 게 아마 더 컸을 거야. 우리 먹을 것 좀 주면 안 돼? 라는 말은 좀 크게 하면서 여기서 지금 손질할 재료밖에 없는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본론을 얘기하지.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왔어? 혹시 다른 데도 주방 있는데 다른 데 가주면 안 될까? 그 얘기를 지금 하러 왔어. 근데 지금 여기서 상철 영자도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저기가 좀 너무 심각해서. 저쪽에 이제 영철하고 영숙은 약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으면 일단 모른 척 하자 라고 합의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밑에서 또 요리하고 있고 이러니까 흥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술이나 좀 가져올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영호가 갖고 올게, 좀 쉬고 있어. 하지만 같이 가자고. 영호는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그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면 상대가 무슨 말을 원하는지도 잘 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 좀 그 덤덤하게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베풀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호 씨가 상대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남자일 수 있는 것 같아. 저 여유로움은 큰 장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면서도 손을 잡고요. 손깍지를 낍니다. 손깍지를
섞이면 아무래도 이제 표면적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분자 간의 대화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많은 세포들이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그리워하겠군요. 근데 이때 내가 조금 놀랬던 게, 아, 손 진짜 따뜻해 하면서 전 손 잡은 거를 어필하는데 저 뒤에 모자 보이지? 저 뒤에 모자. 영자 씨랑 셋이 같이 가는데 손을 꼭 잡고 가. 그래서 손 잡으니까 좋다. 계속 잡고 싶다. 아주 둘이서 텐션이 아주 훌륭하죠. 여기 지금 영자랑 같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족발을 가져가. 아니, 이게 메인 요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족발을 그냥 이거 드시나요 하면서 과자나 가져가야지. 상도상 아니면 냉장고에서 뭘 꺼내든가. 아, 아까 그 영자 표정 깜짝 놀래지. 영자 씨가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렇게 먹다 남은 족발을 여기 지금 옥순도 있고 영철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먹고 싶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니라고 말을 그거 내가 먹을 건데 하긴 좀 애매해 실은. 이제 영호 오빠 지금 순자에게 쐐기를 박아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정도 됐는데 순자 씨도 영호 씨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어쨌건 저렇게 많은 족발을 물론 밑에가 다 뼈로 깔려있기 때문에 양이 뭐 많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이거 대화 갈까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확실히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주변을 잘 못 살피고 어떤 사회적 개념, 인간관계에서 어떤 개념이 충실한 사람은 아니다. 자기 화장품이어도 예를 들어 뭐 발로 닿는다거나 그리고 똑같이 영어를 좋아하는 옥순 앞에서 자기의 낚아채기 계획을 말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이 붙거나 이러면 그 주변을 살피지 않는 이제 친하지 않은 보통 주변의 사람들은 정숙 씨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친구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숙 씨의 저런 부분들을 좀 아나무인의 행동이지 않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 만약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덜어갔겠지. 뭐 근데 저게 뭐 덜기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를 사람들이 먹고 있고 여전히 술자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인 디쉬를 그냥 싹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경우는 보통은 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통째로 싹 가져가 버리고 저거를 먹고 싶었던 영철님은 침을 꼴깍 삼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순자님은 저 둘이서 데우고 있는 저런 거를 또 힐끔 봐요. 영호님 이거 따뜻하게 1분만 데워줘봐. 지금 저 두 사람이 온 상황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약간 공개적인 커플처럼 보이죠. 그랬다가 이제 정숙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간 사이에 영호님을 인터뷰한다고 데려가 버립니다. 영호님 어디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제작진의 어떤 의도인가?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갔다 하고 말하니까 이제 정숙은 갈 길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고. 그러면서 이제 정숙 씨가 영식이 오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나 영호님이랑 계속 술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족발까지 데웠는데 갑자기 제작진들이 인터뷰하자고 뺏어갔어. 그러니까 영식이 뺏어가? 영식 뭐 영호님이 네 거냐? 네 것도 아닌데 뭘 뺏어가라는 표현을 써? 라는 의미로 영호님 누구 건데? 라고 물어봐. 영호님 누구 건데? 그러면서 내 거. 아 당당하다. 이런 당당함은 어떻게 보면 필요해. 이게 완전히 정숙 씨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물론 이 내 거라는 말에 순자님은 당황스럽지. 네 거라고? 뭔 네 거요? 저게 근데 살짝 그 광수님의 패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 내가 약해 보이기 싫어서 이게 내가 경쟁의식 때문에 영호님이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야 영호님 네 거 아니잖아. 아 맞다 그치. 아 내가 또 자꾸 이런 경쟁의식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했네. 원래 보통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거기서 지기 싫으니까 다시 내 거라고 더 세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 영어 없는 솔로 나라에서는 백수 신세. 그러니까 이제 영어 내 건데 저기서 지기 싫으니까 내 건데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실은 정숙님이 좀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정숙님은 갈 곳을 잃었어요. 그때 영수님이 어떻게 등장했죠? 호랑나비? 호랑나비 춤을 추면서 이때 영수님 계속 비틀거리면서 다녀. 계속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영수가 그 영수님이 줬던 신경 안 써. 이거는 약간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그 허세를 부리면서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너대로 해. 괜찮아. 그런 의미로 한 거긴 해. 영수 근데 이제 그게 저런 부분도 약간 낯설의 톤이랑은 조금 어긋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헛똑똑의 특집이다 보니까 허세로 도금돼 있는 부분들이 슬쩍슬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가려고 순자님이 옷을 입었잖아요. 혹시 영호를 낚아채려고 너 어디 가려고 지금 그 파카 당장 벗어. 지금 영호 나 지금 영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나야.
하지만 순자님은 영수랑 간대요. 아, 영수 오빠랑, 아, 옷 예쁘다. 이게, 아, 그래서 입은 옷이구나? 옷 이쁘다. 만약 영호를 만나러 가려고 입은 옷이라면, 찢어버리고 싶은 옷. 하지만, 아, 영수를 만나려고 입은 옷? 그렇다면 이쁘다. 아, 그렇죠. 일단 칭찬으로. 그래서 이제 옷 예쁘다. 순자 씨는 저런 행동들이 당연히 너무 보이겠지.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이런 데서 굳이 뭘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을 거고. 근데 가서 영수에게 조금 살짝 영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영수는 바로 뭐 영호한테 잘해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또 의지를 북돋아 주긴 했는데 영수가 1대3 데이트를 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 동물의 세계 갔다 그랬잖아요. 나는 항상 1대1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은 경쟁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걸 경쟁을 해야 되고 어필을 해야 되고 나의 어떤 이성적 매력을 보여야 되고 그런 게 영수는 힘들었을 수 있겠지. 그 자기의 일상과 가장 차이가 큰 그런 이성적 어필, 나는 절대 해본 적 없는 그런 말 그대로 그 대화가 아닌 어떤 이성적 어필로 인해서 그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쪽은 지금 순자야, 순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 명이랑 있는 거야? 슬슬슬해서 빠져나간 큰 덩어리들, 영철과 영식은 특히나 원픽이었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영호 오빠, 동네 바보 형은 다 재밌군요. 이게 워낙 편안하게 주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순자님은 또 우리 영호 오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순자 입장에서 물론 이게 영수님의 표현이지만 얼마나 동물의 세계에 갔겠어. 순자 씨가 그 말을 했다면 인정. 근데 영수 씨가 했을 때는 조금 일렀어. 섣불렀어. 그 표현을 쓰기까지에는. 근데 그렇게 순자님도 가고 1시간 가까이 되도록 불안에 쌓여있는 정숙님입니다. 뭐 순자가 갔는데 안 와. 그러니까 영호 왜 이렇게 안 오지? 지금 족발 어디로 치웠어? 하지만 족발은 나랑 영호 거니까 지금 전자레인지 안에 있거나 아니면 영호가 가져갔을지도? 그러면 인터뷰하는데 그 바깥에 들고 있었나? 그래서 영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 잡힌 거 아니야라고 언급한 건 영식님. 영식님은 정숙님을 살짝살짝 이렇게 찌르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재밌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식님도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딱 있는 것 같아요. 영식 아까 누구 건데 이것도 정숙 찌르는 거죠. 정숙은 영식이 살짝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이제 시킴으로써 뭔가 나는 너랑 친하다는 그런 거를 드러내는 거지. 일을 시키고 가서 하라고. 영숙은 저러고 자라가는 거 아니야? 영숙도 영식에 대해서 잘 아는군요. 동생들이 많아서 잘 아는 걸까? 영식은 자리를 살짝 피해버립니다. 뭐 현숙이 없는데 일찍 자고 싶기도 했겠지. 영식은 현숙이 만약 시켰다면 지금 열정을 다해서 했겠지. 근데 정숙도 잘 생각해야 돼. 정숙은 영호에게는 엄청 기대감이 있고 영식에게는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영호는 말하면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고 영식은 뭘 시켰어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 둘 다 뭐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외의 사람들에든 뭐 딱히 그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영식은 어쨌건 그 말을 기억하고 하는 데까지 했지. 근데 영호는 정숙이랑 만나기로 했다가 1시간 반 인터뷰하고 와가지고 잊어버렸어. 광수가 말할 때도. 말한 걸 지키긴 하겠지. 말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를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숙이 생각하는 영호의 이미지와 영식의 이미지가 지금 잘못돼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정숙이 생각하는 영호의 이미지는 어때?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잖아. 예를 들어서 정숙이 이 자리에서 영호 씨를 만약 영호 씨가 이성이 아니고 다른 이성이 있어가지고 영호 씨를 옵저버로 보냈을 때 굉장히 완벽하게 수행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옵저버로 보냈을 때 가장 완벽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영호잖아. 그 가다가 이래서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대화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사람은 영철. 영철 이거나 뭐 광수, 뭐 상철, 뭐 이런 사람, 영수, 뭐 이런 사람들이지. 뭐 나머지 사람 다 안 해? 이 사람들이 어쨌건 뭔가 시켰을 때 잘할 것 같은 에이스들 4명에 조금 그 에이스 밑에 A 마이너의 영식이 있고 그 밑에 한참 밑에 영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정숙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원탑에 영호가 있고 근데 영식 씨의 미션은 가서 뭐 하는지 알아봐였는데 가서 알아보면서 추가로 말까지 건네고 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영호님 또 누구한테 잡혔을 것 같아. 이게 벌써 지금 1시간 가까이 됐을 때니까 아직은 이때는 인터뷰할 때긴 하죠. 이때는 순자는 영수랑 대화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누구요? 뭐 라이벌이 있어요? 광수는 그 허세와 도금으로
도금의 달인이잖아요. 건실한 청년의 허세 도금을 한 청년이란 말이지. 저런 도금을 건드리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아. 뭐 라이벌이 있어요? 하면은 정숙님이 라이벌? 난 라이벌 따위 없지. 라고 말할 줄 알아. 광수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똑똑하죠. 광수 똑똑해. 근데 실은 정숙님은 순자가 라이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뺏길까봐 불안한 거잖아. 단지 공정성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수는 그런 부분을 알고 뭐 라이벌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라이벌? 순자가 뭐 내 라이벌? 뭐 라이벌 없지? 이렇게 하면서 라이벌이 없는데 왜 불안해? 이렇게 하면서 광수 씨의 이 화법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죠. 상대가 스스로 라이벌이 없으면 불안해할 필요 없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화법이지. 그 허세와 이성 문제에 있어서 서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광수가 자신을 괴짜로 도금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수가 똑똑한 사람이고 건실한 청년이고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 광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죠. 근데 라이벌 없지 여기에 이런 말은 조금 세게 느끼니까 발언에 신중히 하세요 누님 이렇게는 하지만 광수는 목적을 이뤘어. 라이벌이 없다면 불안해할 필요 없으니까. 불안할 필요 없으니까 그만 징징대세요. 이게 광수의 의도죠. 중간에 누가 훔쳐간 것 같아. 그러니까 영호의 의사는 없나요? 그리고 순자가 지금 정숙님 입장에서는 순자가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노리고 나와 경쟁하면서 내 것을 뺏으려는 사람으로 느낀단 말이지. 내가 영식 좋아하는데 순자는 영식이랑 캐리어도 끌고 막 핫백도 받아오고 그랬고 내가 영호를 좋아하니까 또 영호랑 랜덤 데이트를 하고 물론 근데 그 와중에 생각해봐. 순자의 의도가 없었어. 물론 순자의 마음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훔쳐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광수는 아니 선약 있다고 말하겠죠. 그게 안 되는 남자면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남자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인터뷰를 간 거니까 정숙 씨는 영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영호는 자유인이고 여기는 나는 솔로야.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남자면 필요 없어. 이건 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 정숙님은 그게 안 되는 남자라는 건 나랑 선약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자. 그게 안 되는 남자면 필요 없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옵저버 보냈잖아 지금. 그래서 탐색하고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라.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광수는 그럼 만약 훔쳐갔어. 너의 말이 그렇다고 쳐.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관심 떨어졌지 이미. 떨어졌을 리가 없죠. 내가 이 시험에서 1등하기로 맘먹었는데 그 시험에서 어떤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시험에서 1등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렇게 순자와 영호는 대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근데 나는 확신이 없어. 왜냐면 저 사람이 인터뷰하고 있다가 딴 여자한테 스르륵 간 거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확신을 못 갖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왜냐면 영자가 와가지고 사실을 전하거든. 영자가 영호님 봤어? 인터뷰 1시간 반 했다던데? 그리고 나서 지금 남자 숙소에서 순자님이랑 얘기해. 그러니까 나랑 술 마시기로 해놓고서 순자님이랑 대화하고 있어? 근데 영호가 인터뷰를 1시간 반을 하면서 정숙 씨랑 그렇게 대화하려고 했던 걸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맞다 내가 걔랑 약속이 있었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어쨌건 상대랑 그렇게 약속을 한 거라면 그걸 그렇게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광수가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해도 내가 뭘 잊어버렸지?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 정도면 반간에 가까운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영호에게 정숙 씨와의 시간은 그닥 특별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보통의 남자라면 정숙 씨에게 그 정도 플러팅을 당했으면 막 설레고 그 기억 때문에 아예 정숙 씨를 그러니까 정리를 하거나 근데 이건 좀 부담돼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욕망이 너무 커진 상태면 그거를 잊지 못하고 정숙에게 바로 찾아오지. 그런 면에서 영호가 평범하진 않아. 특별한 사람인 건 맞아. 그래서 나랑 술 마시기로 해놓고 지금 순자님이랑 대화하고 있다? 지금 영자님의 정보를 얻고 정숙 씨가 부글부글하는 상태가 됐지. 정숙의 부글부글을 보고 광수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광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정숙이 폭발하기 전에 내가 가서 상황 파악을 해야겠다. 확실히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이고 똑똑하다 보니까 눈치껏 상황을 파악을 하죠. 그러면서 너 어디가? 그러면서 오지 마요 누나.
바로 내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요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지. 하지만 정숙에겐 소용없지. 그러니까 이제 광수가 먼저 갔고 거기서 정숙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영숙도 지금 일단 정숙이랑 같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정숙 씨의 행동에 따라서 20기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영숙 씨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정숙 씨의 이런 애 같은 면을 보고 좀 챙겨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지. 지금 정숙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좀 화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렇게 표출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영호 씨도 인터뷰 오라니까 간 건 맞는데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하고 정숙 씨 오면 얘기 좀 전해주세요. 하고 가거나 아니면 정숙 씨 왔을 때 나 잠깐 인터뷰 좀 갔다 올게요. 할 수도 있잖아. 뭐 정숙 씨가 변비 걸려서 막 1시간 있다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닐 거란 말이지. 거의 뭐 얼마 있다가 나왔을 건데. 근데 그때 그 정도를 하려고 가버렸다는 게 영호 씨가 너무 주변을 안 살피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정숙 씨는 와 기분 개더럽다 이러면서 지금 그 불쾌감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은 아이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냥 여자 숙소 가서 쉬어도 돼. 그냥 여자 숙소 가서 나랑 얘기할까? 아니면 남자 숙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영숙은 지금 영숙의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냥 나랑 여자 숙소 가서 나랑 얘기나 하자. 뭐 둘이 얘기하고 있다는데 뭐 어떡해? 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 그런 영숙 씨의 이런 화법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옥순 씨, 영철 씨 그 대화를 할 때도 약간 옥순 씨의 의도를 말을 했는데 옥순 씨가 굉장히 오해받기 쉬운 화법을 쓰잖아요. 선의를 가지고도 상대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투를 쓴단 말이야. 근데 옥순 씨는 굉장히 억울하긴 하겠지. 상대가 공격적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근데 영숙 씨를 보고 조금 배울 필요도 있어. 영숙 씨는 내가 뭔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그리고 못 알아들었어도 그냥 좀 기다려줘. 맥락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 하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 기다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정숙 씨를 여자 숙소 가자고 말을 하고 싶은 의도로 하는 말이야. 근데 나는 옥순 씨에 대해서 더 변호하겠어. 옥순 씨의 그냥 그러니까 편을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옥순 씨의 의도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왜 옥순은 영철에게 그렇게 뭐랄까 공격적으로 느껴졌고 왜 옥순보다 영숙에게 더 빠져들어갔는가? 그 부분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옥순의 화법에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번에 뭐 옥순님이 활약이 거의 없으니까 F인 사람이 상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건 해설이 필요 없어. 공격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말을 그러면 저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를 분석하나 할 수는 있겠지. 근데 T가 공격적인 말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해설이 필요할 수도 있어. 왜냐면 쟤는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편안한 거는 뭐 대화할 때 대화에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향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그 프레임을 알고 있는 거는 의미가 있지. 그건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모르고의 영역이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MBTI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는 믿음일 수 있겠지. 그거는 잘못된 믿음일 수 있겠죠. 근데 MBTI가 말하는 성격의 유형의 차이에 이런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지.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일 수 있겠지. 근데 MBTI가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그 프레임이니까. 그 프레임 자체는 뭐 믿음의 영역이 아니죠. 그 프레임이 그 사람의 모든 행태를 결정한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지. 그런 면에서 아마 안 믿는다고 하신 것 같아요. 사람 유형을 나눠서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레임을 알려드리죠. 그 유형 프레임에는 MBTI도 있고 뭐 디스크 모형도 있고 예전에는 또 HBDI 검사로도 유형을 한번 물론 한 회차였지만 그렇게 나눈 적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애착 유형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책에는 말하기 유형으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프레임으로 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영숙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화법이 영철님이 느끼기에 굉장히 온화하고 다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기다려주는 화법을 쓰거든. 실은 저렇게 정숙님이 옷 차려입고 나오는 동안 영숙님이 옷을 이렇게 딱 제대로 입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빨리 나왔어. 그러니까 정숙님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겠지. 그리고 에이 가서 뭐해? 가서 여자 숙소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의도를 그냥 여자 숙소 갈래? 아니면 남자 숙소 가고 싶어. 너의 바람이 남자 숙소 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냥 여자 숙소 갈래라는 의도가 담겨 있죠. 하지만 정숙님은 남자 숙소 가보자. 어림없지. 광수는 먼저 움직입니다.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뭐 정숙님한테 뭐 어떻게 하든 하니까. 근데 광수님도 조금 오바스러운 건 있어. 그래도 상황 파악도 빨랐고 뭐 대처도 좋았다. 근데 만약 광수님이 조금 더 속세에 물든 그런 더 어른이 됐다면
신경 안 쓰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비뒀을 가능성이 있겠죠. 광수도 약간 즐기고 있다.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약간 그 12기 때 광수님이 어떤 뭐 뮤지컬 배우였던 현숙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스캔들 표현을 썼을 때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상황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은 살짝 있는데 그래도 어쨌건 저 의도는 인정합니다. 옵저버는 뭐 애초에 뭐 관찰 기능밖에 없으니까요. 관찰했고 누웠다. 그래서 영훈님 어디 있어요? 순자님이랑 나갔대. 근데 여기서 이제 솔직히 뭐 별건 아니잖아요. 뭐 알면 뭐 어쩔 거야. 그렇지만 광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내성이 없잖아요. 뭐 어떤 치정 아니면 그 어떤 질투 이런 거에서 내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처럼 느낄 수 있겠지. 근데 광수 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성이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 말해서 영장님이 말했다는 이런 그 상황을 광수는 살짝 즐기고 있죠. 방탈출 같은 느낌이지. 실제로 내가 방에 갇히지 않았지만 방에 갇힌 것 같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즐겁잖아요. 광수는 지금도 어떤 스파이가 아니지만 진짜 옵저버와 스파이 이 안에서의 광전을 하면서 조금 쾌감은 있을 거야. 그래서 정숙 경보가 발령이 나고요. 그리고 광수는 지금 이거를 약간 방탈출 게임 같이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고, 영식은 뭐 그냥 피곤하니까 왔는데 그냥 오면서 그냥 아예 대충 그냥 시키니까 하는 정도까지로만 했고, 그리고 영숙은 지금 정숙을 케어하기 위해서 왔고, 영철은 영숙 간다 나도 간다 이런 느낌. 한 자리에 있는 5명의 의도가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지? 자리는 한 자리에 정숙 씨가 폭풍을 몰고 왔네요. 영식 씨가 내가 이 장면을 빼먹었네. 이걸 순자 씨에서 말하려고 빼먹었는데, 영식은 정숙이 누나가 엄청 찾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영호한테 얘기를 해. 전달했어. 전달했고 가서 누워있으니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옵저버 아닐까? 영호가 흘려들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영호가 가지 않아가지고 정숙이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영식 씨가 제가 오던 길이랑 다른 길 갔던데 하면서 자기가 전달은 했는데 영호가 안 갔다 이러면 영호가 좀 안 좋아 보일까봐 여기서 영식이 그냥 영호를 살짝 변호하는 느낌, 그리고 자기도 변하는 느낌으로 그냥 다른 길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지.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지만 이거야말로 선의의 거짓말이지. 그리고 보통 선의의 거짓말이 나올 때 저렇게 영식처럼 약간 긴장한 태도가 나오죠. 그치, 영식 씨가 정숙한테 살짝 그렇게 돌려가기도 하고 수동 공격 이렇게 뭐 잠깐 그 자기소개할 때 눈으로 레이저 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해줬어요. 그렇게 영식 씨는 변명을 했지만 정숙 씨는 눈으로 너 왜 전달 안 했어? 네가 전달 안 해서 영호가 안 온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영식은 전달했죠. 그러면 영호가 정숙에게 다시 오기까지 두 남자가 정숙한테 가봐라고 한 거네. 영식도 말했고 정숙님은 영식님 같은 사람 저도 안 가져라는 식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광수만 갖고도 그랬는데 영식도 말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정숙 씨 이거 다시 보면서 어제 괜찮았겠죠? 만약 영호님하고 정숙님이 지금 현컷이라면 잘 극복하셨길 바랍니다. 밀당 일하기에는 광수가 말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영호는 혼자만 여유가 넘치네요. 오늘만 살아. 그때 켈베로스 등장.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대치 상황을 이루고 있죠. 가지 마라. 지금 영숙도 여기까지 왔고 뭔가 이렇게 두 사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숙 씨를 잘 챙기려고 하고 여기 와서도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큰일이 나지 않게 하려고 온 것 같아. 이때 위에서는 이런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 계단을 올라가면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 나 아니면 오늘 진짜 끝낼 거야. 나는 이게 예고에서 끝낼 거야 라는 장면이 나왔을 때 솔직히 좀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과 오늘 모든 진도를 다 나가버릴 거야. 그 의미에 끝낼 거야라고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예고에서 이 말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끝낼 거야가 아니라 관계를 끝낼 거야에 끝낼 거야더라고요. 말리니까 정숙 더 급발진. 사람이 그렇지. 말리면 야 놔봐. 놔봐. 나 오늘 아주 끝장내. 그 불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영숙 씨도 차분하게 저 대화가 끝나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영숙님은 저 대화가 끝나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그리고 정숙님이 여자가 여자한테 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내 건데라고 하거나 지금 정숙님이 여자한테는 안 한다고 하지만 여자 앞에서 족발 데우고 그리고 영호에게 어필을 하는데 왜? 물론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만큼 어필을 하지 않지만 나랑 산책하러 가자고 바로 얘기하고 뭐 영호 오빠는 내 건데 여자 앞에서 다 하고 있잖아. 영자 앞에서 손잡은 거는 그건 여자 앞이잖아. 영자 앞이잖아. 여자 앞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같은 이런 카메라 있는 데서 지금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다른 여자 앞에서 손 잡을 거야? 응? 그거를 지금 하는 정숙님인데 우리 정숙님은 특별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영숙은 저기 가서 대화를 아예 회방 놓을 거야? 이거는
질문 같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회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분 더러운 거는 지금 이게 어쨌건 기분이 더러운 대상은 영호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순자는 아니잖아. 물론 정숙이 감정적으로 기분이 더러운 대상은 순자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모르게 된다? 그럼 나중에 후회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 씨가 아주 멋진 폭발. 광수의 멋진 도금이 빛이 났다. 도금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석으로 보이죠. 광수의 멋진 폭발. 그래서 한 명한테만 화내면 되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두 명한테 화내야 하잖아요. 불필요하게 순자 씨가 피해받는 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광수는 순자 씨도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기수를 걱정하는 거지만 멋있는 말이었어. 시청자와 PD 제작진 입장에서는 옳지 못한 판단이었죠. 아니 시청자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끝나고 대화해라. 영숙도 하고 정숙도 하고 그리고 광수가 또 진심 어리게 저렇게 이렇게 딱 스킨십 하면서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다독일 때도 저런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득으로 겨우 진정이 됐죠. 안 막아도 뭐 별거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영호가 당황했을 거고 그렇게 삼자대면하는 상황에서 영호가 어떤 대처를 할지는 좀 궁금하긴 해. 영호의 저런 여유로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순자한테 화내진 않았을 거예요. 정숙 성격에 화내지는 않았을 거고 영호한테 나랑 까먹었어? 나랑 약속은 잊어버렸어?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오고 영호가 막 안절부절하는 뭐 그런 정도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숙 씨도 오면서 다독입니다. 그러니까 영숙 씨의 이런 의도가 정숙은 내가 사랑하는 영호가 다른 여자를 알아봐? 참을 수 없어. 정숙 씨의 어떤 깊은 내면일 수는 있는데 나랑 약속이 있는데 왜 나를 기다리게 하지? 나랑 약속이 있었으면서 왜 그 약속을 잊고 다른 시간을 보내지? 그게 정숙 씨가 이 분노하는 근거긴 해요. 그러면 순자 씨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지. 근데 정숙 씨는 순자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순자에게도 분노를 드러내고 있죠. 영숙님은 정숙님을 그렇게 다독이면서 데려갑니다. 정숙은 순자가 원망스러워.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봤죠. 잘못은 내 이성 친구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내 남자친구가 잘못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만나는 그 다른 이성을 공격해. 반대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호랑 순자가 만나고 있는 거 보면 솔직히 지금 여기서 순자님이 그렇게 잘못한 거 없거든? 그냥 만나다가 영수랑 있다가 뭐 얘기해봐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야. 근데 영호는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영식이 정숙이랑 화났어요. 그리고 정숙이랑 약속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광수가 말해주고서야 갔단 말이지. 그러면 정숙 씨가 분노할 대상은 이게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약속을 잊고 다른 약속을 잡았다는 것이 화나는 거라면 순자에게는 화낼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순자는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가서 얘기를 걸었냐고. 그런 것들이지. 실은 우연의 일치였어. 그 영수랑 얘기하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영호가 올라왔지. 순자의 잘못. 내 남자 주변에서 얼쩡거린지 다른 이성을 공격해야 마음이 편한 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100% 미워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분노까지도 이 사람이 만난 그 다른 이성 순자로 향해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치 영호랑은 나 끝낼 거야 하지만 결국 영호에게 해명을 요구하잖아. 그리고 영호의 해명에 마음이 녹아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호를 바라는 만큼 영호를 100% 미워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바퀴벌레를 보면 100% 미워할 수 있지. 그렇지만 영호는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내가 왜 예시를 들냐면 이건 혐오의 대상이거든. 혐오의 대상은 상대를 파괴하거나 제거를 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정숙은 영호를 제거하고 싶지 않아. 영호가 나에게 그러니까 정숙이 가장 바라는 거는 순자가 없이 나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정숙은 영호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호를 미워할 수 없어. 미움은 있지. 하지만 혐오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미움 중에 그 일부 영호를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올라오지만 결국 가장 큰 마음은 영호가 순자를 정리하고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영호에 대한 미움 중에 그 대부분 이 사람을 진짜 끝낼 정도로 그렇게 폭발하는 이 분노는 순자를 향해야지. 그러니까 순자를 불공정한 거래를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실제로 뭐 순자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거는 지금은 없죠. 근데 영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감정이입이 안 되네. 그래서 난 진짜 어이없어. 내가 왜 쟤한테 목매하는지 잘 모르겠어. 영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낮추지. 내가 이 시험을 왜 이렇게 잘 열심히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 시험이 뭐라고. 하지만 막상 눈앞에 시험지가 있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누구보다 1등하고 싶고
순자가 영우 노리다가 낚아챘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다리다가 낚아채야지 라는 말은 누가 보통 썼어? 정숙님이 계속 써왔어요. 그 말은. 옥수님에게도 그 말했고 영숙님에도 그 말했어. 자기 계획 말하면서. 기다리다가 낚아채는 건 본인이 계획이고 본인이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정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자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순자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순자가 미운 거지. 그러면 정숙님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야. 나처럼 행동했을까봐. 지금 이게 영호가 특별해서인가? 아니면 여기 공간이 특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이기고 싶은 건가? 지금 정숙님도 실은 잘 몰라. 하지만 그 눈앞에 영호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운명해야 되고 이러니까 더 어필하는 거지. 그럼요. 역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타인을 보죠. 결국은. 그렇게 되지. 계속 순자만 찾는 거잖아. 여기서 뭐 순자를 찾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영숙님은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죠. 왜냐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타인이니까. 순자만 찾는 경우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게 영호가 순자를 선택했던 건 맞거든. 영호님은 나한테 내가 우선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지금 영호는 전과가 있잖아요. 실제로 법정이야 비유적으로. 그 전과가 뭐야? 나를 선택한 것처럼 내가 1순위라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얘는 누구한테 갔어? 정숙한테 안 오고 순자한테 갔잖아요. 순자를 영호가 직접 선택했었잖아. 랜덤 데이트 전에도. 그리고 그 후로 나라고 하는데 나랑 실컷 데이트하고 우리가 그런 스킨십도 했는데 지금 순자가 오니까 나랑 약속 까먹고 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행동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거는 영호를 뭐 오해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타당할 수 있지. 근데 순자를 욕할 근거는 뭐 이성적으로는 없죠. 나는 솔직히 남자 말보다는 행동 믿거든. 내가 기다릴 거 뻔히 알면서 저렇게 순자랑 대화를 하고 있다?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 순자 씨랑 어느 정도 대화한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뷰 자체가 길었던 것 같긴 해요. 인터뷰 자체가. 말보다 행동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호가 나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결국 믿었지. 말보다 행동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을 유추해서 이 사람의 말을 믿었어. 말보다 행동을 보면서 말을 믿어 결국. 이게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보는 건지 이 사람이 말로 나는 행동을 합니다. 나는 말을 한 걸 꼭 지키는 행동을 합니다 라고 많은 말을 믿었지 결국은. 보통 말이 아닌 행동을 믿는 사람이면 행동을 하도록 보고 차분히 기다려서 이 사람이 진짜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지. 근데 자기소개 때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말한 걸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만 믿었잖아. 그러면 말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정숙 씨가 진정을 시키고요. 근데 이제 얘기는 한번 해봐. 이제 얘기를 해서 어쨌건 들어야지. 영숙 씨는 실제로 자기가 영철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분명히 좀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고 상대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지. 그래서 여전히 네가 우선순위인지 아닌지 이것도 영숙 씨의 말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옳은 말인데 이거는 영호를 잘 모르는 말이야. 왜냐하면 영숙이 생각했을 때 영철 같은 사람이면 내가 우선순위 아니야 물어봤을 때 네가 우선순위야. 우선순위가 안 됐을 때면 미안해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지. 하지만 영호는 어때? 네가 우선순위야. 순자한테는 뭐라 그래? 자기소개 때 그 마음이 올라간 거 순자 씨밖에 없어요. 말하잖아. 그래서 저런 질문은 솔직히 영호 같은 분한테는 의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영숙도 영호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그런 내성은 없어. 영호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영숙이 과연 내성 있게 이 사람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봐서 몰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영철님은 다 말하죠? 영철님한테 내가 우선순위야? 그럴 때 우선순위야. 영숙밖에 없어. 너무 좋아. 그래도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해. 조금의 의심이 있어도 그렇게 말해서 괜히 영숙님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 영호는 영숙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어. 3순위야. 그래도 내 마음에 네가 있어 라고 말하겠지. 내 마음에 네가 있어. 애매하게. 하지만 네가 제일 크진 않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내 마음에 네가 있어. 처음 네가 자기소개할 때 네가 보이더라. 이렇게 딱 하면서. 너만 보여라고는 하진 않았잖아요. 영호의 의도는 어장은 아닌 것 같고 그 순간순간 어떤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내치기 힘든 그런 것 같아요. 좀 인기와 애정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 그런 것에 지금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어장을 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만 내가 우선순위라고 하고 저렇게 계속 딴 여자랑 대화할 거면 난 필요 없어. 근데 이거는 조금 과한 태도긴 해. 왜냐면 낯설은 다른 사람이랑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건 공간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호랑 정숙 씨 입장에서는 영호 씨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해서 안 되는 규칙은 아니지. 근데 정숙 입장에서는
나랑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잊었는지 아니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그게 좀 힘들 수는 있겠지. 순자님에게 머리로는 괜찮은 배우작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모든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뭐 어떻게 비약하지 마라. 왜냐면 내 감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현실보다 더 강하게 비약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지금 정숙님이 그렇게 치닫을까봐 영숙님이 좀 이성적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어제도 솔직히 내가 먼저 말 걸어서 오해 푼 거거든? 근데 그 오해가 영호가 정숙이 아닌 순자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생겼지. 그러니까 영호는 정숙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영호님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것 같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으면 그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그걸 알지만 용호를 보면 굉장히 플러팅을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 성인이 돼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던 익숙한 패턴이니까. 정숙 씨가 저런 부분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런 플러팅은 장기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나는 장기 관계를 맺어야지 하고 다른 태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배운 패턴이나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와. 이성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플러팅을 해왔구나 이런 게 그런 순간순간 나오는 패턴으로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정숙님은 조금 순진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표현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성을 많이 만나보고 성숙한 사람에게는 이제 본인이 장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아지는 거지. 내가 지금 방식을 버리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밴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영호 씨는 정숙 씨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배려를 하고 있지는 않아. 왜냐면 그 배려를 할 수 있는 타임이 언제가 있었냐면 제작진이 인터뷰 요청할 때 그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얘기를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도 영식이 분명히 말을 했을 때 정숙 누나 화났던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뭐 잠깐 얘기할게 아니면 정숙 씨한테 얘기 전해줄래?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눈앞에 순자가 있을 때는 정숙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눈앞에 다른 이성이 있으면 잊어버려. 원래 욕망이 그렇거든. 현자는 현재, 과거, 미래 이거를 다 생각을 하죠. 이성이 있으니까. 욕망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욕망은 현재를 사는 게 욕망이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정숙 씨랑 어떤 욕망이 정숙 씨가 눈앞에 있는 정숙 씨에게 욕망을 했어? 근데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순자 씨가 눈앞에 있어? 그러면 그 욕망은 또 눈앞에 순자 씨에게 향하는 게 그게 욕망이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망과 현자가 균형을 잘 이뤄야겠죠. 그래서 그냥 친구로 남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정숙 씨는 또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미리 그냥 지는 전략인데 그렇진 않죠. 뭐 영호를 그렇게 친구로 할 수 있겠어? 그때 순자 씨가 영호 씨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순자님 왔어라고 영숙 씨가 신호를 주고요. 정숙 씨가 이제 그걸 알고 가보려면 가봐. 영숙 씨 조금 피곤해. 네, 싫다고 하죠. 제가 왔다고 바로 뭐 쫓아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뭐 가지 마. 영숙 씨 살짝 지금 아까 어느 시점 초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말리던 그런 거 뭔가 그럴 때보다는 확실히 좀 영숙님은 많이 피곤해진 상태죠. 조금 기빨린 상태. 그러면서 순자 씨가 마주치는데 여기서 정숙 씨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 순자 씨도 마음이 편하진 않겠지. 정숙 씨가 저런 걸 보면. 그러면서 영숙 씨는 그래도 한마디 건네주죠. 인터뷰 다 했죠? 그러면서 끝났어요. 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영호한테 실망한 정숙은 곧장 침대로 향하고 인터뷰에서는 어이없고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 말한 거 다 지키겠다고 하더니 안 지키는 사람이었나? 말한 거 다 지키겠다고 뭐 말로 했는데 그 말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봐야지 말인 거지. 뭐 그렇게 행동을 본다고 하지만 행동을 뭘 봤어? 행동으로 말한다는 말만 들었지.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